자, 다음에는 직업은 준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또 통상적으로 살아갈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뭐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뭐 모든 어떤 사람에 딱 적용되는 어떤 기본 개념은 아니더라도, 뭐 나름대로 한 3가지, 4가지를 위해서 직업의 또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 생존적인 목적입니다. 생존적인 목적. 뭐 직업 패턴, 직업 뭐 선택 패턴이죠. 패턴이다. 뭐 생존적인 어떤 목적이다. 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을 떠나서는 물론 뭐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면 직업이 없더라도, 근데 직업이 없더라도 그 유산을 관리하는 그것도 하나의 또 직업이 되는 겁니다. 꼭 어떤 다른 뭐 조직에 예속돼 있다. 그만은 직업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물려받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어떤 생존적인 어떤 목적이 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 내에서 소득과 그 소득을 토대로 내 생활의 어떤 패턴을 유지하는 그 관점도 생존의 어떤 목적에 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사회 발전과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목적이 수반된다. 사회 발전과 가치 실현. 내 하나의 어떤 역할이 사회도 발전시키고, 뭐 기업의 어떤 성장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뭐 1주차인가 2주차인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라는 개체에서 가족이라는 소집단, 이 가족의 어떤 연대성에 대해서 사회라는 하나의 어떤 대집단이 이루어지고, 이 어떤 사회의 어떤 대집단이 구성됨으로써 국가라는 하나의 어떤 체계가 형성되지고, 그 다음에 국가들의 어떤 하나의 어떤 연합회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글로벌화된 세계화, 뭐 글로벌화 세계화라는 어떤 개념이니까 글로벌화된 어떤 구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한 사람의 어떤 역할, 우리 가족들의 어떤 그 생존의 어떤 그 존립 기반, 그 자체가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되고, 그 시스템은 결국 국가 발전에 연계되지고, 우리 어떤 이 지구상의 어떤 그 전반적인 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가는 이런 하나의 어떤 시스템 체계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발전과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내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리더자가 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본적인 어떤 가치, 인본적인 가치 지향. 인간의 어떤 기본 가치, 존엄성을 향상시키는 조건에서, 존엄성을 상쇄시키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역할은 사회적으로 도외시되고 규제를 받기 때문에 존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 범위, 관점에서의 어떤 내 직업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뭐 사회에 공헌하는 거, 뭐 이 근래 기업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 사회의 어떤 공헌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조직 구성원들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책임과 공헌 활동을, 그래서 뭐 어떤 세금을 탈루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고, 뭐 이런 또 부분도 여기 해당되는 형태가 되어서,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이제 직업적인 어떤 역할은 4가지: 생존, 사회의 어떤 발전과 가치 지향, 인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적인 어떤 그걸 존속시키고 유지 향상시키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공동의 어떤 집단 내용,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하고 공헌도 하고 나와 더불어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이 함께 삶의 어떤 행복을 추구해가는 뭐 이런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 정의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이런 어떤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런 어떤 관점에서 내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나는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뭐 5년, 10년, 15년 이후에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또 사회에 어떤
뭐 봉사활동이든, 어떤 내가 지원활동이든, 어떤 나눔활동이든, 이런 전반적인 어떤 역할을 하겠다 하는 공동체 의식과 자기 어떤 비전을 확립시키게 된다. 그로서 자기 어떤 존재감이 확립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독선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러면 아마 무인도에서는 뭐 그런 어떤 가치가 가능하더라도 사회라는 시스템 내에서 공동체의 어떤 의식 속에서는 존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자기 어떤 존재감을 확립시키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거다. 뭐 인생은 결국 뭐 직업이라는 어떤 개념에 뭐 연계되는 어떤 형태니까 직업에 대한 의식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어떤 방향에 따라서 내가 이걸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내 적성에 대한 기본 점검이 필요하다. 내가 실현할 수 없는 목표, 희망, 그거는 어떤 몽상에 뭐 불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을 토대로 내 직업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더 경쟁력 있게 잘할 수 있다 하는 목표 방침을 정해서 그걸 실현해 갈 수 있는 노력을 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적성에는 특히 뭐 이 근래에도 스펙 중심에서 적성, 인성, 가치관, 성격, 태도, 뭐 업무 스킬 중심으로, 스킬은 뭐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더라도 뭐 짧은 어떤 그 면접 시간에 다 확인해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조금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성과 인성은 하나의 공통적인 분모로 묶어서 있기 때문에, 왜 업무도 스킬은 각 담당하고자 하는 업무 분야별로 상당히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잠재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어떤 과정에서 나는 어떤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래서 거기에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어떤 전문 능력을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 그 준비된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성과를 도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면접 과정에서 어프로치 한다 그러면 아마 현실적으로 우선 어떤 그 채용되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이미 준비된 사람이다 이거죠. 왜? 기업에서는 어떤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근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누굴 채용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뭐 적성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적성을 토대로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되 뭘 내가 선택한 내 직업 방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적성을 토대로 미래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이 빠른 속도로 리듬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어떤 패턴에서 이렇게 소멸되는 어떤 직업군도 있습니다. 빠른 패턴에야 뭐 1, 2년 좀 기다리면 다시 환기가 되면 직업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성장됐다가 일정한 시점에서 소멸돼가는 직업군이다 이거죠. 아무리 적성과 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더라도 소멸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직업 분야에서는 이런 삶의 목표를 실현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산업을 예측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연계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직업의 어떤 성장 패러다임은 결국 산업 성장 패러다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어떤 국가 어떤 기반 산업 또는 중하 어떤 이런 어떤 산업들은 뭐 일시적으로 저성장기가 나타나더라도 다음에 또 일정한 패턴이 지나면 다시 성장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타임이 내가 요 위치에 있는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일정해 가지고 직업의 어떤 패턴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평생 직업 관리. 뭐 이 근래 이제 그 베이비 세대가 곧 뭐 정년퇴직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보통 63년에서 58년까지 일을 잡습니까? 이 정도를 베이비 세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진 58년에 다다른 사람은 곧 뭐 정년기에 다다르게 되고,
뭐 63년 요 어떤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점진적으로 뭐 2, 3년 이내에 물론 일부 이제 선행처럼 모두 다 딱 뭐 정년기에 50세, 65세, 뭐 58세, 60세 요만 정년 겪는 게 아니라 뭐 개인에 따라서는 뭐 58세, 54세, 뭐 55세도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직의 또 어떤 성장 또는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목표 또는 어떤 역량의 어떤 전문화 수준에 따라서 뭐 퇴직이 좀 빠른 사람, 늦은 사람 이렇게 있기는 있더라도 어쨌든 이런 어떤 베이비 세대의 어떤 계층들이 곧 뭐 퇴직 어떤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층들도 향후에 저기도 뭐 100세 인생을 지향해 가는 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15년 정도는 추가적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사회의 어떤 기반이 자기가 갖추고 있는 역량이 새로운 정년퇴직 이후에 기존 어떤 자업에서 어떤 정년퇴직 이후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정년퇴직 이후 어떤 소위 말해서 고령자, 뭐 고령자라 그럽니까? 장년층이라 그럽니까? 뭐 청에로부터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는 대기되는 겁니다.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5년 정도 있던 인생은 여유작약 한 부분은 좋은데 시리에 빠져가지고 생활을 리듬을 다 놓치가지고 굉장히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뭐 여러분들이 20대 또는 30대 초반 또는 40대이더라도 향후 내가 어떤 삶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어느 단계까지는 어떤 직업 A 직업군, 뭐 40대까지는 A 직업군, 그 다음에 50세까지는 뭐 B, 50세까지는 B 직업, 50세까지는 B 직업군, 그 다음에 뭐 65세까지는 뭐 60세까지는 C 직업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기력이 존립하는 한 뭐 70세가 되든 75세가 되든 그때는 뭐 D 직업군 해서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어떤 역할의 어떤 전문화, 그 다음에 역량의 어떤 다양화, 이런 어떤 역할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만 직업의 어떤 안정성과 직업인으로 어떤 성장성, 그 다음에 직업 역량에 대한 변화 관리를 다양하게 추진해 갈 수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예측이 됐다.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준비하겠다. 그럼 때가 되면 준비하는 것도만 이미 준비된 사람한테 그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놓치기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미래를 예측해서 그 미래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자기가 개발해 가야만, 개발해 놓고 때를 기다려야만 자기한테 선택했던 조건이 주어질 거다. 그래서 직무 이런 어떤 세 가지 조건에 맞는 능력 개발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건 뭐 직무 역량 관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력 관리. 경력 관리는 어떤 그 사회적으로 산업의 어떤 성장, 자기가 속해 있는 직업의 어떤 성장을 했던 이 직업군에 있는데 이 직업군이 예를 들어서 A 직업군인데 40세까지 있다 이거죠. 근데 요다면 저성장기다 이거죠. 그러면 뭐 직업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업이 저성장기로 젖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다른 어떤 직업군을 선택해서 이 B라는 직업군을 통해서 뭐 50세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세까지는 B 직업군, 그 다음에 또 이 B 직업군이 어떤 시점에서 또다시 더 많아서 저성장한다 이거죠. 그럼 다시 C 직업군, 아까 60세까지 C 직업군을 선택을 해서 다시 관리를 한다, 경력 관리를 한다 그러면 항상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는 성장 분야에 대한 산업과 직업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직업의 어떤 경력 관리를 뭐 연령 계층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도 결국 그 어떤 기준은 산업의 사이클과 연계돼 가지고 직업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지금부터 수행 요건, 책임과 권한, 그 수반되는 지식, 경험, 능력, 자세, 습관,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송합,
소양, 그 다음에 뭐 이 직업과 다른 어떤 직업을 예측해서 이미 선행적으로 준비해주는 융복합적인 어떤 지식관리, 이런 어떤 역할을 복합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취업 준비 역량 요인.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크게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 뭐 어떤 목표를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적성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지느냐, 갖추고 있느냐. 그러면 이 갖추고 있는 내가 선택했던 직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느냐, 있는 직업 분야냐. 이 분야에서 내가 갖출 능력, 수준은 얼마만큼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조건 내에서 그러면 그런 네 가지 틀 속에서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다시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미래 성장 직업의 패턴을 봤더라도 그러면 어느 직업 분야냐? 이제 직업의 세부 분야를 선택하는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가 어떤 기관 어떤 산업, SOC 어떤 산업들은 뭐 성장에 다하는 어떤 이런 패턴은 있습니다. 패턴이 있더라도 일정한 어떤 부분에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의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어떤 연도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고 그래서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러면 인력을 많이 채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단계에서는 뭐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또는 채용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어떤 호불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뭐 그런 형태가 보통 우리 국가기관 산업으로 분류되는 중화학, 석유화학, 기초소재, 정보통신, 의료보험, 뭐 건축토목, 뭐 이런 어떤 유형의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건축토목이 건축경기, 주택경기가 하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한 2, 3년 전부터 건축토목을 전공했던 사람은 취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그 분야에서 재직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뭐 구조조정돼 나온다든지 뭐 기업의 어떤 사규모가 축소되면서 이런 어떤 당면 현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영원히 그런 게 아니라 경제가 다시 고도 성장기로 전환된다 그러면 다시 고성장 어떤 직업군으로 전환이 되진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뭐 2, 3년간은 상당히 뭐 취업 어떤 문제에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일정한 요 패턴만 저성장 기점만 지나게 되면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인력들을 대폭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뭐 인력들이 수요되는 취업의 어떤 하락기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 단계가 어느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략을 이행해야 된다. 그런 어떤 기준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업의 어떤 소비자 행동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이제 이거는 산업의 어떤 성장군하고도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지금은 거진 뭐 서비스 중심, 산업 중심으로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중에서 기호성 산업의 산업은 일정한 또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우리가 인간의 기본 속성상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충족되면 B를 요구하게 되고 B가 충족되면 C를 요구하게 되고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이 뭐 60년대, 70년대 초반부터 성장할 때는 우선 뭐 기반 산업도 부족할 뿐더러 전반적으로 어떤 물자의 부족 현상에 많은 뭐 사실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형상만 갖춘 거, 형상만 갖추면 효용성이 있다 이거죠. 효용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품질이나 뭐 기술적인 수준, 재질적인 수준은 상당히 떨어지더라도 형상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70년대 뭐 한 70년대 초반에서 7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 공급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요구 조건이, 소비자의 요구 조건이 많아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품질 수준을 요구하게 된다. 품질의 균형성을 요구하게 된다. 형태만 갖춘 게 아니라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내 목적에 맞게끔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산업부터 전반의 품질 관리, 그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 표준화된 체계, 그 다음에 자동 어떤 매뉴얼, 자동화된 어떤 그 시스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럼 80년대 되면서 이제 다량 생산 체제가 이루어지죠. 대량 생산 체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기술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공급해주고 품질도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죠. 그러면 누가 선도 기술을 가지고 뭐 어떤 제품 형태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또 좀 더 전문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형태로, 그럼 이제 신기술, 신제품, 신기술과 기술과 신제품 중심으로 하는 어떤 관리 체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뭐 이런 또 조건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 중심으로 해지고 이익을 내는 감성 중심으로, 감성. 이제 뭐 여기서는 어떤 서비스적인 어떤 부분이 있고, 안에도 마케팅, 이제 감성 중심으로 되면서 마케팅 전략이 뭐 다양한 어떤 마케팅 전략이 이행하게 된다. 이렇게 소비자 시장의 어떤 패턴이 변화돼 가기 때문에 변화돼 가는 형태에 따라서 뭐 직업 어떤 그 포지션들 상당히 다양하게 형성되집니다. 아마 저도 뭐 70년대 초반에 중반 80대 초반에 산업계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어떤 기술 동향, 그 다음에 관리했던 체계 뭐 많이 익숙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80대 초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품질 관리에 대한 뭐 사회적인 어떤 관리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행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기업에 품질 관리 기사를 가진 사람이 꼭 한 사람 채용해서 계에서 규정 관리를 이행하게끔, 그러다가 이런 어떤 형태가 지금 90년대 들어오면서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그때는 품질 관리 자격증만 가졌더라도 뭐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분야 자격증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 갖춘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뭐 환경 분야도 그 자격증이 요구하고, 또는 열 관리 어떤 분야, 뭐 회사에 보일러가 있으면 열 관리 어떤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회사에서 모든 회사가 전기 어떤 시스템이 있으니까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기 어떤 설비를 관리하고 전담한다. 또 품질관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뭐 TQC 어떤 관리를 한다. 여기서 자격증 가진 사람은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기준이 90년대로 접어들면서 뭐 웬만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이 보유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 자체도 상쇄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저도 한두 개 어떤 자격증, 처음에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습니다만 또 전혀 의미 없는 소위 말해서 장롱식 자격증이 되고 있다. 이런 형태. 이런 부분도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에 따라서 하나 어떤 직업에 요구하는 사회적인 어떤 패턴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 기관에서 아직도 주산에 대한 검정 과정이 있다. 뭐 검정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한 3, 4년 전에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주산 좋죠. 뭐 인간의 어떤 기본 수리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준비 과정이다. 그런데 어떤 잠재적인 어떤 능력, 수리의 어떤 계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습하는 어떤 부분은 좋은데, 그런데 어떤 능률적으로는 계산기 하나만 있으면 만일 주산이 3단 된다, 뭐 1단은 1단이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1단이나 3단 정도의, 물론 암산 능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도 그건 단순하게 산술해 내는 어떤 능력은 뭐 1년이다 또는 3년이다 이렇게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한 뭐 3일 또는 일주일 정도만 학습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역할은 거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투입돼 산술적인 효과는 엄청난 편차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효용성이 없는 이런 검정시험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자격증이 지금도 존재하느냐. 물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은 해보지 못해서 한 3년 전에까지는 막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산이라는 어떤 자격증에 대해서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도 나머지 효용성이 있는, 왜 산업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효용성을 선택해야 된다. 효용성을 선택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문화된 어떤 역할, 자격,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직업에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 발전시키고, 가치가 실현되고, 사회의 어떤 공정성이 유지되는 이런 어떤 직업. 그렇지 않고 우리가 깊이 되는 어떤 이런 어떤 직업, 사기 유형이라든지 어떤 남을 기만한다든지 이런 어떤 또 폭력이 가미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제재를 가하고 본인도 뜻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형태. 그래서 사회적 이미지가 선호되는 그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역할이 몰입할 수 있고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만족감을 가지면서 미래를 개척해가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직업 적성이다. 앞에서도 적성, 인성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성,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잠재적인 능력이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니까 후천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기서 후천적으로도 노력에 의해서 습관화시키면 개발된다. 개발되는 적응력이다. 선천적으로만 획득이 되고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선택할 수 없다 그러면 적성은 정말 많은 차별을 나타내겠죠. 그러나 후천적으로 노력에 따라서 적응해 갈 수 있다. 그러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뭐냐 이거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것이, 물론 포면적으로 나타나는 적성. 문제 이거는 능력이 이제 수반되는 내용이죠. 적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잠재된 어떤 적성도 있습니다. 이걸 잠재된 포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미 부모님들도 아시고 자기도 어느 정도 주위 사람으로부터는 당신은 어느 부분이 더 잘한다 못한다 어느 정도 다 규정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되어 있는 내용은 탐색적으로 고민해보지 못하면 찾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을, 적성을 발굴해서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물론 포면적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잠재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잠재된 지향행동, 일정한 패턴으로 고정되어 있는 어떤 잠재력, 흔히 말해서 인지양식, 추동행동. 추동행동은 뭔가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적으로나 어떤 지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인 어떤 동기다, 본능 동기다,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규정을 하는 어떤 형태가 추동 어떤 행동이다. 성격, 가치관, 동기와 정서행동, 이런 어떤 유형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잠재된 행동은 기획, 어떤 정책, 어떤 관리 또는 행정, 생산 또는 영업, 고객 또는 서비스, 연구개발, 이런 어떤 적성들이 잠재되어 있는 지향성에서 주로 포출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획이나 정책, 어떤 개발 관련, 기본 어떤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런 생산 어떤 영업의 기본 운영 관리, 고객 어떤 서비스, 연구개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략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이런 패턴의 업무 어떤 유행들이다. 이런 거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부분이고, 이거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이런 요건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뭔가 숨어있는 적성을 찾아내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습관화된 순행행동, 자기 주관에 따라 경험적으로 순행한다. 왜? 아까 우천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적응시킬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기대, 가치, 어떤 역할, 태도, 어떤 가치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움직이는 거, 지향하는 거, 나는 이걸 좋아한다, 저걸 싫어한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적응행동, 또 어떤 지각 차원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각 차원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틀, 우리가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또 퍼스널리티, 또는 기본 어떤 가치관, 이렇게 용의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지각 차원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성이다. 이거는 전략적인 어떤 부분, 개발 부분, 관리 운영, 조정
하조는 기본 어떤 상황에 대처해 가는 어떤 이런 어떤 역할이다. 하나의 어떤 시스템적인 틀 속에서 운영하고 뭐 통제하고 하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뭐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적성, 인성, 그 다음에 가치관, 경험, 능력, 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또는 지금 이제 선택된 직업에서 역할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포출되는 어떤 포출되는 잠재력이다. 잠재력이 나타나는 내용인데, 그죠?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의식, 어떤 체계가 나타낸다. 그래서 요거는 직업 분야에 따라서 직업 분야의 어떤 선택 조건이 된다. 선택 조건. 기업에서도, 뭐, 일정한 부분의 인성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적성을 가진 사람을 그거는 공통분모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공통분모. 채용할 때는 공통분모적으로 채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통분모로 공통적으로 채용 이후에 나머지는 배치를 해줄 때는 개별 분야별로, 소위 말해서, 직업 분야별로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배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공통분모적으로 선택됐던 어떤 적성과 인성하고 여기에서 직업 분야별로 요구하는 적성과 인성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기업 전체의 어떤 차원이고, 요거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성과관리, 역할의 어떤 차원에서 나타나는, 요거는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문화에 잘 적응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어떤 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목표, 성과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너무 포괄적인 어떤 내용보다 결국 이 속에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